창릉 신도시 수용 인구는요, 기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조금 줄었어요. 1964호실이 좀 줄었습니다. 계획 호수가 약간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수용 인구는 늘었다? 아파트는 줄고 수용 인구는 늘었다? 중소형이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신혼희망수, 건설 호수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많이. 네,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호수 60제곱미터 이하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60에서 85제곱미터, 뭐 74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85 초과는 축소되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원래 신도시 같은 경우가 대형 평형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줘야지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중소형만 들어오면 또 안 되잖아요. 조금 대형이 좀 축소됐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결과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불만이에요. 저 이런 신도시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조금 축소가 되었다는 거. 이 축소분을 이 공공분양이 가져갔네요. 그리고 민간도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민간 분양도 갑자기 3,000호씩이나 줄어버리고 공공분양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임대도 줄어버리고 민간주택 줄고 공공분양을 늘렸다? 신혼희망타운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나눔형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또 선택형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불만이다. 신도시 자체는 또 임대주택, 이 저소득층이 많이 조금 들어와 줘야지 이 사람들이 또 사다리를 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이 좀 줄었다는 것도 이번에 조금 아쉽습니다. 총 33개 단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주상복합은 7개, 공공복합 4개, 중심복합은 6개. 그리고 기분양단지는 S1, S4 공공분양으로 일반형으로 했고요. 이번에 S3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나눔형으로. 그리고 S5, S6 그리고 A4 네, 이렇게가 기분양단지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게 A1 블럭이죠. 네, 이건 선택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S3블럭하고 A1블럭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그리고 LH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 보상률은 84%, 지정물 보상률은 8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GTX역입니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1km를 딱 돌리잖아요. 도보권으로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양 단지인 여기 S5, 뭐 S4, 뭐 A4 외에는 역세권, 도보권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 좀 도보권이 있고요. 여기가 조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핵심 지역이. 그래서 아직 핵심 지역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쪽이 조금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고양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왔었죠.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를 한다. 네, 아파트 내부에 로봇 택배기사가 활용되거나 청소, 순찰 등을 하는 모델이다.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로봇 나오면 왠지 망필이 나와가지고, 로봇 시대가 올까요? 네, 왔으면 좋겠지만, 뭐 좋은, 또 이런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가 나오겠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GTX역과 복합 중심 타운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변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 방송, 영상, 업무, 공공, 기업 사옥, 그리고 업무 지원. 이 가운데가 대부분이 회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래 걸려요. 솔직하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산 신도시의 자족시설이 지금 빨리 들어와 줘야지 창릉 신도시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 신도시가 빨리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산 신도시의 개발 계획을 계속 보시고 모니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산 테크노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잊으시면 되시겠어요. 일단 GTX역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5개 생활권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생활계획은 아까 설명을 드린 중심복합지구 CMD 특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족중심 특화 계획권역. 여기도 역시 이제 회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따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흥 문화축 그리고 특화계획구역. 여기는 문화공원하고 이쪽에 서울흥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지정이 된 조선은 왕릉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한옥마을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망월산 주거 특화. 멋지게 블럭이죠, 블럭. 네, 단독 블럭, 타운하우스 같은 거.
네, RB는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쪽에는. 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고양 은평 고속철도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쪽이 약간 단절되어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쪽에 지금 A1이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분양하는. 그래서 여기가 행신이고요. 바로. 조금 자리가 많이 안 좋아요. 고양 은평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대곡 그리고 창릉 신도시내 3개 정도의 이제 그 역이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전역까지 이어지는 좋은 노선인데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좀 청약을 넣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쪽 앞에 가격보다는 조금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시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언제 될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기본계획 수립, 뭐 국가철도 뭐 타당성 조사 통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하게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좋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고양선 같은 경우는. 창릉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주간선도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이 주간선도로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쪽 길로 다니고 보조간선도로는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되어 있는 거죠. 도로망이 촘촘히 깔려 있다는 뜻은 그쪽 지역으로 상업시설이 발달될 수 있다는 거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투자 방향으로 했을 때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약간 분리하셔가지고 투자 방향을 삼으셔야 됩니다. 이 주간선도로를 타고 위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삼성지구가 있죠. 주간선도로를 타고 가면 원흥지구가 있습니다. 가깝게. 삼성, 여기는 원흥. 주간선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창릉 신도시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지구가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주간선도로를 타고 빠르게 GTX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조간선도로,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분산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를 이어주는 작은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이어지는 주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쪽에 땅이나 아파트나 이런 쪽을 많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도로가 촘촘하게 있다 그러면은 상업시설이 발달된다는 거죠. 촘촘하게 있네요. 이쪽에 촘촘하게 있네요. 여기는 촘촘하게 없네요. 왜 없지? 이거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촘촘하게 없죠. 도로가. 이쪽은 촘촘하게 있는데. 그렇죠? 네, 교차로 운영 계획입니다. 교차로가 많다는 뜻은 뭡니까? 신호가 많다는 거죠.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회사가 많죠. 네, 회사가 많습니다. 이쪽에. 나중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많다. 그러면 상업시설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의외로 GTX역 이쪽이 별로 의외로 없습니다. 여기만 조금 있고 여기가 한적할 수 있어요. 이쪽. 신도시를 통과하는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그 옆이 굉장히 한적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넓잖아요. 그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리고 이쪽 주의 깊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쪽은 솔직히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계획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중 교통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버스 베이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곳이죠. 버스 베이가 여기 많죠? 당연히 많은 거니까 이쪽은 뭐 역세권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특별계획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특별계획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창릉은 우리가 역세권 앞에 있는 거를 CMD, 센트럴 멀티플렉스 디스트릭트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TX 역세권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GTX A가 들어가고요. 고양선 그 아래 들어가고 GTX가 그 깊숙이 들어갑니다. 뭐 업무, 상업, 주거, 문화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에는 CM이라는 C2 이제 그 지도상 CM1, CM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그 CM도 주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가요. 여기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연면적의 30%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사야겠죠?
그죠? 네, 여기를 사야겠죠, 나중에? 여기 기가 막히죠. 네, 이걸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세대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CM3, 뭐 CM6 이런 보면 다 민간 분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다리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가 특별계획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상복합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인기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GTX 바로 탈 수 있는 회사 사옥과 같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쭉 해놓은 건 CMO,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40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40제곱미터 이하니까 굉장히 좀 작죠. 3구탑 같은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텔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GTX역 여기 특별계획구역 내 이쪽에 신설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썬큰 관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문정역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썬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썬큰 광장 여기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밑으로. 이게 건물하고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건물하고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정역은 그래요. 문정역은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비슷하게 썬큰 광장이 형성이 됩니다. 특별계획구역 3에서 8구역 창릉 테크시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에는 업무시설이 들어가고요. 저층에는 이제 전시장, 강연장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 이쪽 지역에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특별계획구역 내에 브릿지를 이렇게 가운데 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창릉 수변공원과 보계 연도해서 이렇게 쭉 되고 각 이제 건물마다 브릿지를 연결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멋있는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공공 플랫폼, 민간 플랫폼. 아무래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이쪽에다가 공공 플랫폼하고 민간 플랫폼이라고 하면 대기업이 한두 개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좀 엄청나게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송도 신도시 같은 것처럼 이렇게 좀 대기업이 좀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파급력이 있겠죠. 저는 나중에 이쪽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가 창릉 테크시티거든요. 이쪽에 아파트는 여기 S자 요쪽이 메인이에요. 솔직하게 여기가 메인이에요. 이쪽이 메인인데 저는 여기 상업시설 이렇게 끼고 있는 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좀 시간은 걸릴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차피 역하고 멀다고 하면 GTX 역하고 멀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굉장히 조금 유망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계획구역 9에서 10구역 서울흥 한옥 문화마을이 이쪽에 조성이 됩니다. 역세권을 바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 유입과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이 됩니다. 단독주택 R1, R2, RB, R3, R4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R1 홀수는 주거 전용 그리고 짝수는 점포 겸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RB는 블록형 타운하우스 RB는 여러분들이 아는 타운하우스 형태로 블록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단지들이 모여 있는 창릉 신도시 내에서는 좌우 쪽에 이쪽에는 이제 망월산을 바라보는 아주 고급 주택이 들어갈 수 있겠죠. R1은 뭐라고 했습니까?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죠. 빈 부지에 단독주택이 자꾸 지어지고 있네. 뭔 뜻이죠? 심리가 상승한다. 아셨죠? 이거 지어지는 거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네. 심리 상승이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비쌀 겁니다. 15억, 20억 해요, 나중에. 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부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회사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럼 여기 부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저기 회사, 대기업 들어오면 저기 부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역세권 바로 앞에 R2라는 곳이 있어요. R2. 이게 1층이 상가, 아까 얘기했던 2층, 3층, 4층이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좋죠, 자리. 기가 막힙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게 역세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00m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2층, 3층, 4층. 뭘 조사라? 전월세 가격 조사하셔라, 나중에. 아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좋아하는 공동주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A블럭에는 A1 통합 공공임대 선택형이 이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A2는 통합 공공임대. A라고 써있는 건 통합 공공임대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는 2, 3은 고령자 복지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4는 신혼희망타운. 네, 분양했었죠. 행복주택이랑 신혼희망타운 자리 굉장히 좋죠. A4. 그리고 A5. 네, A5 자리 좋습니다. A6 그리고 A6은 어딨냐? A6은 끝에 있네. 여기도 뭐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A6도. 네, A6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통합 공공임대가 들어갑니다. 통합 공공임대라고 해가지고요. 선택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형은 내가 임대로 들어갔다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5 자리 좋고 6 자리 좋고 7. 야, 7도 뭐 기가 막히죠, 자리가. 네, 이 정도도 7도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가 조금 자리가 조금 외지죠, 이쪽이. 네. 10, 8, 9, 12 약간 조금 외집니다. 여기는 A라고 써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공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A8 여기만 있다는 공공분양과 통합 공공임대 쇼설 믹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방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B블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블럭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1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분양으로 되어 있고요. B2 민간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81세대 굉장히 세대수가 크네요. 굉장히 자리가 좋죠. 네, 자리 정말 이거 민간에서 이게 메인 아닐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노리셔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민간 임대. 민간 임대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여기 B3과 B4는 민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B5, 네, B5 이쪽 자리 좋다고 했죠. 제가 B5 공공분양 여기도 나중에 노리셔야 됩니다. 이거 네, 노리실 건 여기가. 그리고 B6도 좋습니다. 네, B7 그리고 B8은 또 민간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C블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1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았어요. 네, 유찰이 되었어요. 땅 이제 하는데 이번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자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C1은 조금 나중에 나올 것 같고요. 네, C3, C2, 네, C2도 약간 자리가 약간 외지죠. 네, 이렇게 좀 가야 되니까 그래도 뭐 C3가 자리가 좋네요. C3가 자리가 이번에는 좋습니다. C3 한번 나중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수가 많진 않죠. 공동주택 S블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블럭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요. 분양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S3이 이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S1 같은 경우 조금 자리가 안 좋고요. S2 자리 역시 좋지 않고요.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S3는 이게 분양된 거니까 놔두고 S7, 8 별표시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이에요. 예, 무조건입니다.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이게 메인이에요. 창릉에서 여기가 메인이에요. 네,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그냥 가셔야 됩니다. 이거. 네, 민간 나중에 할 때 좀 기다리시더라도 난 창릉에 기다려서 가겠다. 네,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곳이 이쪽이에요. S9, 네, S9는 조금 자리가 조금 외지죠. 그리고 S10, 네, 이것도 뭐 무조건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7, 8, 10, 네, 무조건 가셔야 되죠. S11 그리고 12. D1 같은 경우는 이제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설명 드릴 거지만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가야 된다. 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 천마을 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쪽에 자리한 곳이 S5, S6, A4, S7, S8, A5 이쪽입니다. 천마을 생활권과 그리고 길 건너 쪽에는 망월산 생활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쭉. 네,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나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블럭이 여기 위에 있고 이게 약간 아래에 있고 여기 창릉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림에다가 5, 6, 8, 7, A5. 이거 다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이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 안에 학교가 모여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이쪽에 있고 여기에는 저류지공원 있고 창릉천 흐르고
뒤에서 나올 거면 여기가 학원가가 형성이 돼요. 여기가. 이쪽이 학원가예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비쌀 거예요. 창릉에서. 주거지로는 역세권 빼고 네, 이쪽에서는 학원가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은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쪽 망월산 생활권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 근린생활부지가 있긴 한데 상업부지가 비싸가지고요. 학원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단지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업무직으로의 빠른 이동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관통한 거거든요. 다른 위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약간 단절돼 보인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얘랑 단절돼 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A7과 여기 S10이랑 단절돼 보이잖아요. 약간. 학교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뭐 이동해서 뭐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BT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인 그 숙소가 있는 거죠. 이거 아직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뭐 유해시설은 아닙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도로가 관통하기 때문에 약간 단절된 부분이 있고요. 상업부지가 있기 때문에 학원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 같은 게 형성이 되지 학원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중학교, 초등학교가 이쪽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쪽에는 학원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왼편을 보시면 여기가 학원가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통되는 게 도로가 없고 녹지로 쫙 되게 되죠. 맞죠?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리고 약간 학교와 거리가 있게끔 학원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네, 요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나중에 나오면 이거는 뭐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일 비쌀 겁니다, 아마. 학원가나 하여튼간 이쪽에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신도시 가격 평단가가 형성 요인에 제가 다른 논문들 많이 봤는데 첫 번째로는 메인 학원가라고 얘기를 하네요. 논문을 읽은 거예요. 제가 한 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논문을 읽고 봤는데 메인 학원가가 첫 번째로 평단가의 형성 요인 중에 가장 큰 걸 작용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얄층, 조망권, 경과 연수, 역세권, 그리고 초등학교 거리. 저는 역세권 거리랑 이 초등학교가 굉장히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신도시는 이제 전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메인 학원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단가가 높다 된다고 생각이 되게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 중요하지 않대요.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향 따지지 마세요. 브랜드도 뭐 중요하지 않대요. 세대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신도시 가격할 때는 학원가를 먼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을 갈 때는 메인 학원가가 어디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린생활시설에 대부분 학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역세권 앞에는 학원가가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한옥마을이잖아 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약간 좀 벗어나더라도 네, 이런 것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한적합니다. 약간 네, 이쪽 길이. 네, 요거는 알고 계셔라. 네, 이쪽 길에서는 학원가가 형성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쪽이 조금 한적합니다. 네, 도로가 좀 넓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근린 14, 15, 13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학교랑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랑 여기다. 그래서 나중에 상가를 투자하시더라도 이쪽에다가 투자를 만약 이제 상가 분양한다. 저는 가서 하나 살 예정입니다. 네, 하나 살 예정입니다. 뭐 태권도장이나 아니면은 뭐 5층에 임대를 줘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다가 하나 나중에 꼭 분양을 받을 겁니다. 우리 나중에 창릉에서 만납시다. 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학원이 들어오기 힘들고요. 좀 메인 상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상업사 그리고 상업 1, 2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 공공복합 용지 청년주택의 특화 계획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회사 근처에 있죠. 그리고 PM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도면에는 PM 이렇게 써 있는 게 청년주택 복합 용지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 되겠죠. 저는 뭐 여기다가
나중에 배달업체 같은 것도 나중에 네, 한번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상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은 비싸니까 여기 근린생활시설에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정말 대기업 한두 개만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활성은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쪽에서 역세권까지 약 2km이기 때문에 정말 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역세권하고 먼 게 이쪽은 흠이긴 합니다. 도시지원시설 제가 꾸준하게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도시지원시설 여기 자족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업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RM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RM 같은 경우는 유보지입니다. 지금 현재 네, 여기 다 써 있죠? 유보지. 네. 대기업 한두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업무시설 부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업무시설 부지랑 자족시설이 더 싸요. 업무시설 부지가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이 분양한다.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아셨죠? 자족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회사들이 막 들어와 주고 지식사업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족시설은. 그러니까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자족시설에 못 들어가는 업종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업무시설이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경기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업무라고 써있는 그 부지가 엄청나게 많죠. 26개인가요? 네. 이거 분양을 한다. 만약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 네, 나중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리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어깨. 어깨. 한번 털어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하고 계셔야 돼요. 업무시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분양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마케팅만 잘하면 이쪽도 뭐 분양이 금방 돼가지고 빠르게 또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일단 업무시설이 분양한다? 그럼 평당가가 비싸다. 자족시설보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쪽에서 분양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사전청약 A1 블록 선택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자리하고 있죠. 자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고양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형 같은 경우는 6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눔형 같은 경우도 약간 위치가 조금 애매하죠. 우리는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돼야 되는데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S3 같은 경우도 역세권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초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눔형이나 선택형이나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소득이 조금 지금 적으시고 지금 가진 돈이 조금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넣으셔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여기는 조금 자리가 애매하죠? 네. 여기 말고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S3 같은 경 나누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인 아파트들하고 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선택형 같은 경우는 6년 공공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되는 건데 전용 모기지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LTV 80%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 0.2% 금리 우대가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6년간 사르시고 그 다음에 분양을 받던지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입주시 감정가 플러스 분양시 감정가 나누기 2, 단 분양시 감정가 초과하지 못한다. 이 뜻이 우리가 이제 그 사전 청약 받고 입주할 때 사전 청약 말고 본 청약 말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 감정 평가를 받아요.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그때 만약 7억이었다. 그럼 분양 시는 언제야? 6년 살고 6년 후에 감정가가 9억이었다. 나누기 2. 그럼 이제 8억이죠. 그럼 8억에 분양을 받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들? 이 기간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입주시 감정가 플러스 분양시 감정가 나누기 2. 지금 가격이 아니야.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를 6년간 사르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같은 경우가 이제 청년 특공이 들어가죠. 우리 집에 부모님 살고 막 이래요. 그럼 그 분들 소득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소득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20% 정도의 이제 추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청년 특공 하나, 일반 공급 하나 해서 2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특공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청년 특공을 한 그 단지들을 보니까 우선 공급 만점 돼야 돼요. 그리고 자녀 공급도 만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네, 당첨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청년 특공은 무조건 만점. 이게 우선 공급도 만점이고요. 자녀 공급도 만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이면 경기도 아닙니까? 네, 경기도 2년 이상 사신 분들이 3점 받잖아요. 그래서 서울 분들은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 청년 특공으로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경기도 2년 이상 돼야지만 3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2년 이상 분들만 청년 특공에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근데 뭐 또 자리가 또 이번에는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넣으실 분들은 또 넣으셔도 된다. 근데 그 전에는 여태까지 다 만점하고 추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 70% 이하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이것도 쉽지가 않죠. 만점, 3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 만점 대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S3블럭이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그 나눔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집 공고는 2023년 12월 29일, 예, 일주일 후에 나오게 됩니다. S3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그 커트라인 같은 경우가 제일 55형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이었고 제일 조금 많이 나온 건 1,190만 원 이렇게였네요. 커트라인이 일반 공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당첨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타입이 많아요. 46 타입, 55 타입,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전 청약 같은 경우가 특히 나눔형 이거 소형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형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이거 어차피 2029년 뭐 이렇게 뭐 30년 넘고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돈이 안 들어가잖아. 이게 내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사전청약이. 당장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내 주머니 걱정해가지고 이 타입을 너무 적은 걸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당첨이 안 되면 다음 기회가 있어. 근데 뭐 46, 55 이런 거는 웬만하면 사전청약에 이런 타입은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좀 우리 크게 한번 질러보죠. 아셨죠? 그래서 만약 넣으신다는 분들은 조금 큰 타입으로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내가 경쟁률 때문에 나 46 타입, 55 타입 넣어야지. 그리고 뭐 추정 분양가가 이게 좀 적당하네. 네, 그렇게 이 쫄보의 마음으로 청약을 하지 마시라 이거지. 네, 아셨죠? 나중에 후회해. 네, 이건 정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또 나눔형이잖아. 아니 이게 46 타입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우리 조급한 마음에 그래서 저 정말 명언이다. 조급함에 그르치지 마세요, 진짜. 저건 명언입니다. 진짜. 하오님 저거 명언이에요. 그래서 판매 당시 3기 인도시 나눔형 물건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요 가격 방어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고요. 분위기가 좋아할 때 팔아야 되는데 실거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제 뭐 S 5블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넣는다. 나는 뭐 무조건 넣어야 된다. 요거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대형으로 조금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 59 타입 해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59 타입 넣어가지고는 여러분들 그 시세 차익이 뭐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첨권이 아니더라도 이게 추첨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 0.01%의 확률이라도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74나 84 넣읍시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계산 한번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